식약처가 최근 1년 동안 조사한 결과 전국 모든 하수 처리장에서 불법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마약 잔여물로 역산을 해보면 1,300명당 1명이 매일 마약을 하는 셈이라고 합니다. 아직 검출이 잘 안 되는 신종 마약까지 고려한다면 주변 지인이 마약을 해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엔 SNS를 통해 또 가상화폐로 마약을 구매하다 보니 거래 흔적을 찾기도 어려워졌습니다.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기로 했는데요. 어떤 효과가 있을지, 더 보완할 점은 없는지 곽대경 동국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전에는 좀 마약이라는 것이 특수한 집단에서만 보던 아주 불법적인 내용이었는데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큼 들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전에 우리나라가 1년 동안에 적발되는 그 마약 사용 내지는 유통 관련된 그런 사람 숫자가 10,000명 이내일 때, 네. 그럴 때를 갖다 마약 청정국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지난 2018년에 12,613명이 이미 적발이 됐고요. 그것이 2021년 3년 후인 작년에 16,153명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10,000명을 훨씬 넘는 이런 숫자가 마약에 관련된 그런 사범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제 마약 관련해서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아마 이 뉴스도 들으셨을 것 같은데 동남아에서 과일 통조림 하나 수입이 됐다. 네. 열어봤더니 마약이 엄청 들어 있었는데 문제는 이걸 보내온 사람은 이미 구속이 돼 있던 상태다. 근데 이렇게 마약을 구속된 상태에서 유통이 가능한 겁니까? 네, 이제 동남아에서 과일 통조림을 갖다 이제 수입을 했는데 그 안에 이제 필로폰이 이제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가족들을 중심으로 한 마약 조직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수입이 됐던 건데 그 마약 조직의 우두머리는 이미 현지의 수사 당국에 의해서 이제 체포가 돼가지고 교도소에 이제 수감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이 SNS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밀수되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이미 자기가 지휘를 하는 그런 어떤 문자들을 이제 주고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이런 마약이 밀수가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미 현지에서 이제 22년 형을 갖다가 이미 받고 수감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나라에 이제 적발된 이것 때문에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22년 후에 이 사람을 우리나라에 인도를 받아가지고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마약 밀수 방법도 굉장히 많다라고 들었는데 혹시 교수님께서 들었던 것 중에서 정말 신기했다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마약을 수입해가지고 오면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남는다. 네. 그런 어떤 생각을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수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걸 자기가 직접 몸에 이런 마약들을 숨기고 이제 들어온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이건 이제 불과 이제 얼마 전인데요. 9월달에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50대 남성이 말레이시아에서 우리나라로 이제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입국하고 나서 그 다음 날 갑작스럽게 사망을 한 겁니다. 네. 그런데 결국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급성 마약 중독에 의해서 사망을 한 겁니다. 자기 몸속에 마약을 넣은 비닐봉지가 약 100봉지 정도. 를 몸 안에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유감스럽게 그 중에 일부가 봉지의 입구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몸 안에 이제 퍼지면서 굉장히 상황이 악화가 됐고 일부는 이제 내장 장기까지 마약이 이제 침투하고 있어가지고 결국 사망까지 이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좀 은밀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경찰이 수사를 할 때도 제보를 받아서 하는 경우가 좀 많았잖아요. 네네, 예. 근데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SNS, 인터넷을 통해서 굉장히 또 손쉽게 하다 보니까 경찰들이 어떻게 수사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참 경찰이 이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수사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 여러 가지 이제 다크 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버 자체가 외국에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의
수사력이 이제 미치지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서로 이제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이제 마약을 이제 운반해 가지고 어디 놓을 때 던지기 수법은 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이제 특정한 예를 들어 가지고 어느 지하철역에 사물함 그게 이제 둔다.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직접 얼굴을 주고 받으면서 이제 마약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네. 그냥 장소만 알려주고 또 돈이 입금이 되면 그냥 뭐 물건을 가져가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던지기를 하기 때문에 경찰 같은 경우는 현장을 직접 파악해가지고 현장에서 그 물건을 갖다 두는 사람을 잡기 전에는 사실 체포하기가 어려운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조직 내부의 사람들이 제보를 받기도 하지만 네. 여러 가지 뭐 SNS, 인터넷 뭐 이런 쪽에 다양한 언어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그런 경우들의 이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국내 자체적으로도 많은 판매가 생기지만 실질적으로 외국인의 경우에도 이 마약과 관련된 범죄를 꽤 많이 한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하다 잡히면 처벌이 좀 약하다.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돌고 있다고요. 외국인들 사이에서. 예, 사실 그 우리나라의 뭐 법이 그렇게 뭐 허술하거나 뭐 약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네. 분명히 이런 마약 관련된 그런 범죄를 저지르면 10년 이하의 징역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그냥 마약이 들어오더라도 우리나라를 거쳐가지고 경유해가지고 다른 나라로 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마약을 실제로 이제 소비를 하고 사용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우리나라가 마약을 밀수하는 경우에 수익이 많이 남는 그런 나라로 이제 생각이 되니까 외국 사람들이 위험을 감수하고도 이런 마약 사범들이 이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나라 역시도 처벌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수익이 많기 때문에 네. 그 위험을 감수하고도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라고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조까지는 많지 않은 거죠, 현재 상황에서. 예,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마약들은 동남아시아나 또는 뭐 외국에서 이제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와서 일부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소비를 하고 네. 또 이제 다른 나라로 또 이제 그 경유를 해가지고 이제 가는 뭐 그런 경우들이 이제 있는 걸로 이렇게 이제 파악이 됩니다. 뭐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걸 갖다 이제 제조하는 경우에 상당히 이제 처벌에 대한 위험 부담들이 많고 네, 처벌 수익이 높고 예, 네. 하기 때문에 일단 그 체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조하는 것보다는 외국에서 제조된 것을 우리나라에 밀수를 하는 그런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마약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뉴스 중에서 얼마 전이었죠. 프로 골퍼가 자신의 골퍼 아는 동료한테 피로 회복제 아니면 술 깨는 약 뭐 이런 식으로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걸 먹었을 때 본인은 좀 느낌이 오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궁금합니다. 예, 사실 이 뭐 그 마약을 그냥 피로 회복제다 아니면 뭐 학생들 같은 경우에 잠이 안 오고 그렇죠, 잠안 오는 약.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약으로 이렇게 이제 속여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제 마약을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제 사실 일반인 같은 경우에 본인이 다른 뭐 음료와 함께 마시는 경우에 이게 마약을 탄 건지 아닌 건지 그걸 갖다 본인이 처음에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걸 여러 번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이제 끌리고 네. 하는 그런 경우가 점점 이제 중독이 되어 가는 그런 어떤 경우거든요. 그래서 자기 몸에 좀 이상을 뒤늦게 이제 깨닫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꽤 많은데 사실 이제 처음부터 일반인이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뭐 이런 소위 말해서 이제 이 퐁당 마약 뭐 이걸 갖다가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진단 키트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개발되고 네.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지만 사실 이제 일반인들이
뭐 그런 상황에 대비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런 상황에서 난처한 그런 일을 당할 가능성이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고 조심하고 또 특히 주변에 이제 다른 분명히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자리를 하고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혹시 만약 내가 좀 몸이 이상하다 그럼 바로 경찰서에 찾아가는 게 맞습니까? 일단은 뭐 자기가 그런 몸에 이상을 느낀다면 병원에 가가지고 일단 진단을 받고 하는 그런 마약 것들이 관련 검사를 받고. 네네 그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 마약을 갖다 이제 사용하고 그랬다면 또 이제 경찰에 문의를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좀 전에 이제 키트 얘기도 나왔는데 보니까 신종 마약은 또 키트가 안 걸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사실 이 마약이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뭐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뭐 필로폰. 필로폰이라든지 뭐 마리화나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해시시라든지 뭐 몇몇 가지 대표적인 것들이 있긴 하지만 네. 실제로 우리 몸에 작용하는 그런 마약 종류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 중에 이제 최근에 계속 새로운 그 화학 물질로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 또 이제 새로 이제 개발된 그런 마약들 그런 것들이 미처 이제 우리 수사 당국에서 이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또 외국인들을 통해 가지고 소개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마약 같은 경우는 항상 새로운 정보들, 새로운 물질들에 대한 검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보니까 이제 소변 검사에서 안 나오면 머리를 본다라고 했는데 네네. 그냥 얼마 전에 이제 돈 스파이크 같은 네네. 경우에는 원래 이제 머리를 밀고 다니는 스타일이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머리를 빡빡 깎고 오는 경우에는 좀 의심하잖아요. 네, 이유가 그렇죠. 머리에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머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 자라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웬만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머리에 최근에 한 뭐 6개월 이내에 마약을 했다고 하면 그 마약 성분이 이 머리에 남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머리카락을 채취를 해가지고 검사를 하는 것이 보다 이제 정확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뭐 범죄와의 전쟁 이런 얘기는 예전부터 많이 들었는데 네. 마약과의 범죄를 막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치르겠다라는 네. 것이 이번 정부의 목표입니다. 보니까 이제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1년간 특별수사팀을 운영한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오늘 보니까 이제 국무조정실에서 이제 우선 이제 컨트롤 타워를 만난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여러 이제 정부 부처들이 이제 관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청, 뭐 검찰뿐만 아니라 뭐 식약청 그리고 이제 보건사회부 뭐 다 보건복지부 이 여러 이제 부처들이 관련이 되기 때문에 아마 국무조정실에서 그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 마약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한 기관이 단속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이제 정부 부처가 함께 정보를 교류하고 협동을 하고 관련된 그런 전문 인력들이 함께 활동을 하는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기관 협력 체제를 구축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뭐 국무조정실에서 이제 좀 그런 역할을 맡는 것이 우선은 필요하겠다라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라면 오히려 뭐 경찰 내에서도 일부 조직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네. 차라리 어떤 부처를 만드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예, 그런 게 이제 미국 같으면은 이제 마약 단속국 DEA입니다. 그래서 이제 Drug Enforcement Agency 그래가지고 마약 단속국이 아예 마약 문제를 이제 전담을 하는 그런 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과연 미국처럼 그렇게 이제 마약이 이제 심각한 그런 어떤 문제인지 뭐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독립적인 기관으로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지금 현재 마약에 관련된 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 그런 경찰이라든지 관련 기관들에게 좀 더 이제 힘을 실어주고 이제 좀 더 전문화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시스템적으로 이제 서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것이 보다 더 효율적인지 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마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거기에 일부러 중독되는 분도 있겠죠. 물론 그 느낌을 못 잊어서. 근데 문제는 이제 헤어나오려고 하는 사람들 네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마약에 대한 치료 뭐 이런 것들을 좀 담당하는 전문기관들이 지금부터 좀 더 많이 생길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제 유감스럽게도 두 개의 의무 기관만이 사실 이제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는 뭐 21개 이제 병원에서 마약 관련된 그 업무를 맡는 걸로 했지만은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병원 의료기관은 두 군데 이제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두 군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지금 마약 사범이 늘어나는 거에 비한다면 굉장히 부족한 게 아니냐. 그리고 마약은 예방이라든지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처음에 실수로 마약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고 다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되돌아와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치료와 이제 재활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을 만들고요. 거기에 이제 관련된 뭐 시민단체들도 이제 있는데 그런 데서 이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래가지고 마약을 했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뭐 우리 사회에서 이제 폐인이 되거나 도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의지를 가지고 또 주변에서 도와준다면 충분히 그 마약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올 수 있다. 그런 어떤 희망을 가지고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고 재활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그런 노력들이 가일층 돼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네. 혹시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 내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언제든 주변에게 도움의 손길을 좀 내밀어서 이 마약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곽대경 동국대 교수와 함께 마약 이야기 해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